자, 4참수 그래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요거 x 4제곱 얘 4참수죠, 그죠? 얘 그래프는 요렇게 나오더라.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나오더라. 알겠지? 거듭제곱근에서도 한번 봤었던 거죠, 그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리고 ax 제곱 4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 요런 꼴일 때 얘도 자, 지금 모든 항의 차수가 지금 다 짝수랑 상수항만 있죠, 그죠? 그죠? 이때도 y축에 대해서 대칭인 4참수 그래프가 나오는데 a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이런 모양이 나온다. 모든 항의 차수가 다 짝수일 때 지금 a가 양수일 경우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이제 대칭시켜주면 되겠죠, 그죠? 뒤집어 버리면 되고. 자, 이렇게 극소값 하나만 가질 수도 있고 극대값 하나랑 극소값 하나 가질 수 있다. 극소값 2개 가질 수 있다. 근데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2개의 극소값은 같을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4차 함수는 극점이 1개이거나 또는 3개다. 3차 함수는 극점이 없거나 2개였죠. 4차 함수는 극점이 1개 또는 3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일단 4차 함수 그래프 중에 가장 기본적인 애들이고 마이너스 x 4제곱이나 마이너스 a, 자 a가 양수일 때 마이너스 a x 4제곱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죠? 대칭만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뭐 기본적인 거다라는 얘기야. 자, fx가 사참수일 때 안녕하세요. 지약하지 좀 말아주세요. 자, fx가 4참수면서 최고차계수가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봅시다. 자, 요거를 미분하면 f'x가 4ax 세제곱 3bx 제곱 뭐야 이거 안 썼네. 플러스 dx 플러스 2 a가 양수일 때 그리고 2cx 플러스 d 4차함수의 도함수는 3차함수가 나오죠, 그죠? 그죠? 요 3차함수랑 얘하고 요 x축과의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4차함수의 그래프는 결국 얘가 결정을 하는 건데 자, 일단 x축과의 관계니까 지금 얘가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한번 나눠보겠다는 얘기인데 얘는 지금 3차 방정식이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죠? 그죠? 그리고 두 근을 갖는 경우도 있을 거야. 자, 두 근을 갖는 경우에는 두 근 중에 한 근은 중근이 되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실근이 하나, 그러니까 한 근을 갖는 경우, 요 세 가지 경우를 일단 크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부터 봅시다. 서로 다른 세 실근. 자, 요렇게 해서 요거 x축이다라고 했을 때 f'x가 x축과의 교점이 3개일 때 있습니까? 3개일 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3개일 수 있는 거죠. 이제 요 위에는 지금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됐나요? 자, 이때 얘를 x는 알파, x는 베타, x는 감마라고 했을 때 요 f'x가 음수 그리고 양수, 여기서 음수, 여기서 양수잖아, 그치? 그죠? 그러니까 요 4차 함수는 감소 증가, 감소 증가하는 거죠. 됐습니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쭉 감소하다가 그래서 이제 증가하고 감소
다시 증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요 f'x는 0이다에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경우에는 요 4차 함수가 극점이 3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극점이 3개가 존재한다. 프린트 가져왔니? 네. 자, 참고로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하고 같은 경우는 아닌 거거든. 그죠? 일부러 좀 다르게 그린 거거든. 다르게 그린 경우에는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클수록 알겠습니까? 요 사이의 거리가 클수록 이 점의 y 값이랑 이 점의 y 값의 차가 커져요. 자세한 거 그거 내용은 일단 적분해서 봐야 되는데 적분해서 이걸 또 정리를 안 하니까 일단 그 정도 내용은 알고 있어라. 지금 극소값이 2개가 있는데 극소값이 서로 다르죠. 그죠? 자, 얘 y좌표랑 얘 y좌표의 정확한 차는요. 사실은 요거의 넓이에 해당하는데 그 넓이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는 얘기니까 요 x절편 사이의 거리가 클수록 요 두 점 사이, 극대점, 극소점 사이에 y 값의 차가 일단 커진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전혀 틀린 거 없어요. 자, 그리고 얘랑 얘 사이의 거리보다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지금 더 큰 거거든. 그지? 그래서 이때 극대값과 오른쪽에 있는 극소값의 차가 아까 이때 차보다는 작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니? 요 사이의 거리에 따라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요 y좌표의 차라는 얘기는 아닌데 요 y좌표랑 요 y좌표의 차가 정확히 요 위로 볼록하게 올라온 부분의 넓이랑 같아요. 근데 3차 함수의 경우는 요 길이가 길어질수록 요 볼록한 부분의 넓이가 커지거든. 완전한 정비는 아니지만 어쨌든 무조건 커져요. 요게 길어지면. 그래서 요 길이가 길수록 얘랑 차가 커지니까 왼쪽에 있는 극소값이 오른쪽에 있는 극소값보다 더 작다라는 거예요.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됐습니까? 뭔가 대칭성은 따로 보이는 건 없죠. 그죠? 그치? 자,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자, 교점이 3개인데 오른쪽에 할까? 교점이 3개인데 그때 x절편 사이의 간격이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요 경우랑 요 경우가 같을 때, 요 길이가 같을 때, 그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양이니까 그래프 모양은 얘랑 비슷한 모양이 나오는데, 근데 자, 여기서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죠? 여기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지? 여기서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지, 그치? 이 간격이 같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답니다.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여기서 잠시 감소하다가 이렇게 다시 또 증가한다. 이때 요 4차 함수에 두 개 극소값이 서로 같은 값을 갖고, 오케이. 자, 이 경우에는 요 직선에 대해서 4차 함수 그래프가 대칭이 된다. 알겠습니까? 대칭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대칭축을 x는 k다라고 할게요. x는 k. 자, 그러면 x는 k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얘가 y는 fx 그래프인데 y는 fx 그래프가 x는 k에 대해서 대칭이라면 자, y는 fx 플러스 k라고 하는 함수는 y는 f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이동시킨 거죠. 그죠? x에다가 x 플러스 k 대입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이니까 왼쪽으로 k만큼 가겠지. 그지? 그죠? 그럼 이 대칭축이 누구랑 포개지겠어? y축과 포개지겠죠. 그죠? 그럼 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 y축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자, 아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인 4차 함수는 요거다라고 했습니다. 짝수 차수항과 상수항만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4차 함수 식을 세울 때 가장 일반적인 형은 요건데 이러한 경우에는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y는 fx 플러스 k가 y축 대칭이기 때문에 fx 플러스 k는 ax 4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다라고 놓고 fx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fx 말고
fx 플러스 k를 대신 구한 다음에 얘를 역으로 다시 평에 이동시켜서 fx를 구하는 방법이 그나마 계산이 조금 적을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f'x가 x축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때 유형 두 가지. 자, 얘랑 똑같은 거지만 뭐 다시 한번 해보면 f'x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이번엔 얘랑 얘 간격보다 얘랑 얘 간격이 더 크네요. 그죠? 그러면 쭉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니까 이때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죠. 그죠? fx가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니까 극소값,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니까 극대값,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니까 극소값.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면 이렇게 될 거야.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데 요 구간만큼만 증가하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조금 증가했다가 쭉 감소했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증가하겠죠. 그래서 요 간격보다 짧은 만큼, 그지? 짧을 때는 요 왼쪽에 있는 극소값이 오른쪽에 있는 극소값보다 더 커진다. 이렇게 된 거야. 알겠지?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자, 요 f'x는 0이다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fx는 극점이 몇 개다? 극점이 3개다. 그렇죠? 극점이 3개다. 그래서 4차 함수의 극점 3개일 조건이 요거다라는 거예요. 요거.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된 거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f'x는 0이다라고 하는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가질 때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면 한 근은 무슨 근? 중근이라고요. 그죠? 한 근은 중근.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요렇게 접하는 경우. 그죠? 좀 더 크게 그리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 지금 얘는 f'x 그래프입니다. 알겠죠? 됐나요? 이렇게 됐어요. 자, 얘랑 얘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자, 보시면 f'x의 부호가 마이너스였다가 또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고 이때 한번 0, 이때 한번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때도 f'x가 0이고 이때도 f'x가 0인데 이때는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지 않았죠. 그러니까 fx는 증가 감소가 변하지 않겠지. 그지? 그래서 f'x가 0이지만 이때는 극값을 갖지 않겠죠. 그죠? 이때는 f'x가 0이면서 증가 감소가 변했죠. 그러면 이제 극점이 되겠죠. 그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감소해요. 처음에 쭉 감소하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된 거예요. 그죠? 근데 또 감소해요. 또 이렇게 감소해요. 그랬다가 다시 한번 접선의 기울기가 또 0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예요? 증가. 이렇게 하는 거지. 얘도 되게 중요한 그래프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시점이 하나, 두 개가 있다. 됐니? 됐습니까?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쭉 갔다가 여기서 접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죠? 자, 이때는 샥 기준선 잡아놓고 자, 음수, 양수 요때 접선의 기울기 0, 요때 접선의 기울기 0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감소, 증가, 감소야. 그죠? 감소했다가 여기서 이제 증가죠. 그랬다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한번 0인데 또 그 뒤로도 다시 증가한다. 그래서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던 게 요때 한번 이렇게 있는 거야. 알겠지? 자, 일단 요 그래프 모양에서 먼저 봐둬야 될 게 자, 어떤 직선이 요렇게 되어 있을 때 됐습니까? 얘가 y는 k일 때 y는 k는 k가 0이면 또 x축도 되는 거야. k가 0이 아닐 때는 x축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나타내려고 하는 건데 자, 요 점의 x좌표를 알파 됐나요?
자, 요 점 있죠? 요 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하잖아요. 됐습니까? 자, 절대값이 붙은 함수가 나왔을 때는 대칭이 나오겠지, 그지? 대칭, 그죠? 그때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그래프가 요렇게 오다가 올라가겠죠, 그죠? 대칭시키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또 올라가겠지, 그죠? 요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대칭시킬 때, 그죠? 얘가 뭐 x축이 될 수도 있고. 됐나요? 됐습니까? 됐어요? 자, 요렇게 요거에 대해서 대칭시키고 싶을 때, 그지? 대칭시키고 싶을 때, 그때 이 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해집니다. 무슨 점이 돼요? 첨점이 돼요, 그죠? 뾰족한 점이 되는 거야. 알겠죠? 뾰족한 점이 돼요. 대칭시키면 여기서는 뾰족한 점이 돼.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지금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었죠, 그죠? 맞지?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거지, 그지? 얘처럼 접하고 다시 튕겨 나온 게 아니라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점이에요, 그죠? 중요한 점이고. 자, 여기서 대칭을 시키면 이런 모양이 된다고, 이렇게. 됐습니까? 뾰족하지 않고 매끄럽게 둥근 이렇게 곡선이 나온다고. 그래서 요 점에서는 얘를 대칭시킨 후에도 그때도 이 점에서는 미분이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수함수를 다른 곳에다 잡게 되면, 그러면 자, 지금 y는 k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위로 올렸을 때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한 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죠? 한 개가 되는 거지. 한 개가 되는 경우가 지금 이때밖에 안 나와요. 절대값 씌워서 대칭시킨 다음에 4차 함수에다가 대칭시켰을 때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가 이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y는 k가 만약에 다른 곳에 있어요. 얘를 대칭시켜요. 대칭시키면 이렇게 돼서 쭉 가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이 점과 이 점은 무슨 점이 되는 거야? 뾰족한 점이 되는 거지, 그치? 미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미분이 불가능해요. 얘도 미분이 불가능하고 얘도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이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야. 얘보다 위에다가 y는 k를 잡았을 때도 얘를 대칭시키면 요 점이 요렇게 되고 요 점이 요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 두 점 다 그 미분이 불가능한 뾰족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도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2개가 존재하는 거야. 그럼 이때는요, y는 k가 여기 있다면 대칭시킬 것도 없죠. 미분 불가능한 점이 없어요. 얘보다 y는 k가 더 밑에 있다면 당연히 대칭시킬 것도 없고 미분 불가능한 점은 없어요.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딱 이때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것도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런 모양이 나왔을 때 식을 이렇게 세웁니다. 자, fx하고 y는 k하고 연립했다면, 자, y는 k가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얘하고 y는 fx하고 연립을 했다면 근이 몇 개가 나오겠어요? 이때 해가 뭐가 나오겠어? 해가 2개가 나오겠죠? 얘랑 얘 교점이 몇 개예요? 하나, 2개잖아, 그치? 해가 2개가 나오겠지. 자, 이 점의 x좌표가 몇이에요? 0이 되는 거고, 이 점의 x좌표가 뭐예요? 베타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때 해는 알파랑 베타가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때 베타는 그냥 일반적인 실근인데, 자, x는 알파에서 접하죠, 둘이, 그치? 접하면 중근이었지, 그치? 접하면 중근이었지? 부호가 바뀌지 않았었잖아, 그치? 근데 이때는 뭐야?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거지, 그치? 그럼 부호가 또 바뀌죠? 접하면서 뚫고 지나갈 때는 반드시 얘가 3중근이다. 알겠습니까? 접하고 튕겨 나오면 이때 x는 알파는 얘랑 얘 연립했을 때 중근이고,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는 관계에 있을 때 얘랑 얘 연립했을 때 이때 이 교점의 x좌표 알파는
삼중근이에요.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삼중근이야. 그 말은 요거 이항시켰을 때 fx 마이너스 k가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랑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이것만으로도 지금 벌써 4차 함수가 됐죠, 그죠? 됐지? 그래서 최고창의 수는 이렇게 a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k만 딱 이항시키면 요 경우에 이 점의 y 값이 k인 경우라고 봐도 똑같겠죠, 그죠? 지금 얘가 y는 k다 라고 하면 이 점의 y 좌표가 k인 경우 똑같겠지, 그지? 됐습니까? 자, 이 경우에 얘가 y는 fx가 y는 k와 이 점 x는 알파에서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고 다른 한 점 x는 베타에서 만날 때, 그때 요 마이너스 k만 이항시킨다 라고 하면은 이때 fx라고 하는 함수는 이렇게 잡으면 너무 복잡해서 못 풀어요. 우리가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의 플러스 k로 잡는다, 이렇게 돼야 돼. 알겠습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고, 특별하다 보니까 일단 시험에 많이 나온다. 자, 요렇게 잡는다, 이렇게 된 거야. 알겠니? 됐습니까? 자, 만약에 얘가 요렇게 돼서 얘가 x축이다 라고 합시다. 알겠죠? x축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이 점의 x좌표가 알파, 여기서는 요 점의 x좌표, 지금 여기가 베타, 알겠지? 그리고 얘가 x축. 그럼 이때 요 함수식은 어떻게 세워야 돼? x축과 알파랑 베타에서 만나는데 알파라는 점에서 접하면서, 그죠? 뚫고 지나가는 거지, 그지? 그럼 이때 얘는 무슨 근이다? 얘가 삼중근이다. 알겠죠? 얘는 한실근, 얘는 삼중근, 이렇게 된 거야. 그때 fx 식은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때 얘가 k는 y는 0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뒤에 플러스 0, 요 뒤에 플러스 k가 생략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리고 자, 이 경우에는요, 자, 지금 요 경우 있잖아, 요 경우는 fx가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k라고 했죠, 그죠? 됐죠? 됐지?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하자. 미분했어요. 미분했습니다. 미분했어요. 자, 얘를 미분했어.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a로 일단 묶고, 그치? a는 어차피 전체 상수배니까 묶고, 상수한 k는 사라지겠죠? 그래서 요 부분 미분해 주면 3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 자, 앞에 거 미분한 거고 뒤에 건 그대로야, 그죠? 그리고 플러스 이번에는 x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에다가 뒤에 거 미분하면 1 되겠죠, 그죠? 그지? 됐나요? 자, 이때 a 곱하기, 자,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으로 묶어주시면 3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에 플러스 x 마이너스 알파가 들어가겠죠? 됐죠? 자, 이 식을 정리하면 4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3베타가 되겠네요, 그죠? 됐지? 그러면 이때 f'x가 0이 되는 근이, 여기에서 x는 알파랑, 그죠?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야? 4분의 알파 플러스 3베타도 나오는 거잖아, 그지? 맞습니까? 자, 이때 얘를 한번 찾아보자. 얘. 지금 f'x가 0이 되는 근은 얘하고, 지금 얘가 f'x잖아, 그죠? 얘하고 얘죠. 됐습니까? 얘면 누군데? 얘면 얘가 되겠네. 요 fx가 극소값 갖는, 자, y는 k, 요 접하고 뚫고 지나가는 요 부분에서 접선과, 그죠? 요 y는 k와 fx가 만나는 한 점,
요 두 점 사이에 반드시 극점이 하나 더 있단 말이야. 이 사이에 반드시 극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점의 x좌표가 요거란 얘기죠. 지금 f'x가 0 되는 게 이거랑 이거잖아. 근데 얘는 알파였어요. 알파 나온 거고요. 그죠? 하나는 얘예요. 얘가 요거다라는 얘기예요. 얘가 4분의 알파 플러스 3 베타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어디서 또 잡아? 이번에도 자 개수의 합이 이번에도 또 1이죠. 그지? 자 그러면 이 값은 뭘 의미하는 거야? 알파 베타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란 뜻이죠. 얘가 알파 베타를 3대 1로 내분한다는 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 알파가 여기죠? 여기다 표시할까? 알파 베타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 얘랑 얘는 항상 3대 1이다라는 거야. 알겠니? 됐습니까? 3대 1이다. 3대 1이다. 3대 1이다. 자, 요 점의 x좌표가 문제에서 1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이 점의 x좌표가 주어졌어요. 7이라고 주어졌어. 알겠죠? 한두 개는 무조건 주어지거든, 문제를 풀려면. 자, 요 점의 x좌표가 1이고 요 점의 x좌표가 7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다라는 얘기예요? 6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몇이에요?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점의 x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점의 x좌표 7인데 거기서 오른쪽으로 이만큼 갔네? 그럼 요 점의 x좌표는 몇이에요? 몇이야? 9가 되겠죠. 그죠? 맞니? 맞니? 자, 그럼 fx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때 fx는 요게 x좌표가 1이고 여기 x좌표가 7이다 라는 것을 주어졌다면 또는 내가 그걸 알아냈다면 a 곱하기 x 마이너스 세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9에 플러스 k 하면 끝이야. 얘랑 교점의 x좌표가 결국 1과 9다 나온 거잖아. 1과 9. 이때 1은 3중근. 뒤에 반드시 플러스 k 붙여줘야 되고 최고차기에서는 뭔지 몰라서 일단 a라고 놨어요. 이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거는 계산 과정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나요. 4차 함수를 직접 식을 이렇게 놓고 연립해서 A, B, C, D, E를 구할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물론 죽어라 계산하면 오랜 시간을 걸려서 죽어라 계산하면 뭐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어렵다. 그렇게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된다. 지금까지 일단 설명한 게 일단 중요하고 요거 중요하고 요거 중요하고 별표 하나 더 준다면 얘가 일단 더 중요하고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질 때는 자 요게 더 중요하고 그죠? 그지? 요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때는 극값이 몇 개예요? 극값이 몇 개예요? 한 개죠. 이때밖에 없잖아 극값이. 그죠? 그지? 얘가 극값은 아니잖아. 그지? 얘만 극소잖아. 그죠? 극소점을 포함한 열린 구간 잡았을 때 이 점의 값이 제일 작아야 극소, 제일 커야 극대라고 했잖아. 그지? 그런 열린 구간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죠? 맞습니까? 예, 이렇게 했어. 자, 그러면 한근이 있을 때 한근이 있을 때는 그냥 개형만 알고 가시면 되고 크게 뭐 중요한 거 없어요. 자, 이거 하나만 알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알겠어요? 얘가 f 프라임 x의 그래프야. 대처리 안 주려고 아주 노력하고 있어요. 자, 좋은 자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f가 마이너스에서 그 뒤로 플러스죠 계속. 맞지? 자, 이럴 때는 요것만 딱 잡아주시면 되고 쭉 감소하다가 요 뒤로 쭉 증가하는데 여기서 약간 지글거리는 부분은 나올 수 있거든. 알겠죠? 지글거리는 부분은 나오는데 얘 이외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은 없다. 이런 점은 아니다. 접선의 기울기 0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지? 쭉 증가하는 상태야.
그래서 이런 모양 나오고 그다음 문제를 많이 뭐 낼 건 없다. 여기에다가 y는 k를 그려서 대칭시키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고 이 점도 미분 불가능, 이 점도 미분 불가능한 점이 돼요. y는 k를 두 점과 만나도록 어디에다가 그어도 미분 불가능한 점은 어차피 항상 두 점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식을 구해야 되는 경우는 없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경우는 극값이 몇 개예요? 극점이. 극점 몇 개? 극점 몇 개요? 이거 맨 처음에 이거 fx 극점 몇 개? 한 개, 그죠? 극점이 한 개. 이렇게 된 거지. 그죠? 자, 4차 함수는 극점이 3개 또는 1개라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4차 함수가 극점 3개를 가지려면 미분했을 때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되고 이 4차 함수가 극점을 하나만 가지려면 얘 미분했을 때 방정식이 중근 포함한 두 근을 갖거나 한 근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잡아. 극점 3개를 가지려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면 돼. 이거 하나만 따지면 돼. 그죠? 근데 4차 함수가 극점이 하나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요 3차 방정식이 한 근 같거나 두 근 가지면 돼. 그죠? 근데 이걸 두 번 하는 것보다 자, 문제에서 4차 함수가 서로 다른 4차 함수가 극점이 3개이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나왔어요. 그럼 뭐 하면 돼? 미분했을 때 서로 다른 세실근 가질 조건을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는 서로 다른 세실근 중에 한 실근은 일단 주어져요, 보통. 근데 만약에 얘가 극점이 하나이기 위한 K값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뭘 구해야 되는 거야? 극점이 하나이기 위한 K값의 범위. 이때 극점이 한 개잖아, 그치? 그래도 얘를 구하면 안 돼요. 절대 못 구해요, 이걸로. 그때도 얘를 구해야 되는 거야. 이해하냐? 극점이 3개이기 위한 K값의 범위를 그때도 구해야 돼. 그 대신 답은 반대로 써주면 되죠. 방금 구한 K값 범위에 반대로 써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 자, 극점 3개이기 위한 범위를 구해라. 그럼 어떻게 풀라고? 요거 풀으라고. 극점이 2개, 얘가 극점이 2개가 아니라 1개이기 위한 K값의 범위를 구해라. 그때도 이걸 푸는 거라고. 마지막에 답 써줄 때만 내가 방금 구한 K값의 범위에 반대만 써주면 되는 거라고. 알겠죠? 알겠습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나눠서 하지 말고 그러면 너무 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니까 무조건 요거다 하라는 거야. 요것도 기억 꼭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